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네, 오늘은 노년기 시니어들의 상담입니다. 네, 저 역시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니어들의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니어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네, 첫 번째가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좀 돈 있는 사람은 실버타운에도 가고 호텔 같은 데 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럴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네, 좋은 실버타운을 찾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아마 90%가 넘을 겁니다. 네. 시니어들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숨어있던 병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자녀나 가족들이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제 노후가 되면 사회적 역할과 그리고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들죠. 예, 저만 갈 때도 정년 퇴임하고 나니까 예, 전화번호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번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녀들 양육의 역할도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나 여전히 캥거루족들 때문에 부모의 그 또 돌봄과 어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사별 등으로 해서 배우자의 역할 또는 상실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일단 노화가 되면 기능이 쇠약해지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인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되면 일단은 느려지죠. 노화로 인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면 제가 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내 귀가 정말 안 들리나? 예. 근데 귀도, 그 다음에 청력도, 시력도 아무래도 노화가 오겠죠. 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뭐 맨날 안경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주기도 하는데 아직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시니어 상담을 하다 보면 시니어들의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정신 건강상 어,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겪는 그런 노년의 문제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정말 한간에는 좀 이렇게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나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은 노년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지낼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아, 시니어 그 그룹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찾기도 하는데 호텔 같은 실버타운이죠. 한 달에 뭐 500, 400 하는 그런 데를 음, 어디를 가야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된 고민이라고나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외롭습니다. 그리고 관계하던 어떤 그 관계망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통이 어렵죠.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세대 차이.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학대, 치매.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실버타운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0.1%나 될까요? 호텔 같은 실버타운 가는 사람들. 나머지 분들은 내가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양로원. 근데 정말
요양원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학대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할 것은 OECD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노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8%나 됩니다. 아마 이 통계는 몇 년 전의 통계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노년들. 근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아까 제가 경제력, 건강 문제를 들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죽은 뒤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노년기의 그 심리적 특성을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잘 정리해서 뭔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가족 간에도 만약에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상처를 풀고. 그래서 경제력, 건강 문제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저 역시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게 끝은 아니라는 저의 신앙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니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한 건강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네, 정말 우리 노년기를 정말 건강하게, 일단 마음도 몸도 정신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 죽음을 잘 대비해서 남은 자들에게 아픔과 그리고 너무 지나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어, 요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니어들의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힘이 되는데 어떤 힘이 되느냐고요? 내가 영상 그만 찍을까? 아니야. 그래도 나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 해야지. 이런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미 구독이 되어 있는데 또 구독을 눌러서 구독자 수가 그냥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